어머, 정희야. 너 아직도 혼자야? 그때처럼 조용하네. 장미자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정희를 무시하는 순간 정희가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 장미자 얼굴에 확 뿌려버렸다. 국가정보원 수사요원 서정희입니다. 너희들 모두 오늘부로 체포한다. 연회장 문이 잠기고 검은 정장의 요원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친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새벽 5시 30분. 서정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잠들기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45년 전 중학교 졸업사진, 맨 뒷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린 정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도 또 정희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일어납니다. 거울 속 60살 정희의 얼굴에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예리함이 서려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정희는 늘 그랬듯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핸드백 속에는 일반적인 60대 여성이 들고 다닐 법하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소형 녹음기,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 그리고 두꺼운 파일 하나. 정희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주민센터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상담이 있어서요. 사기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김 과장은 정의의 전문성에 감탄합니다. 정의는 각종 사기 수법과 법률 지식에 놀라울 정도로 해박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사기꾼 잡는 정의 선생님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정의가 왜 그렇게 사기와 범죄에 대해 정통한지를. 점심시간 정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문을 잠급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캐비닛을 열자 놀라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각종 신분증 사본들, 은행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 모두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정희는 파일을 펼치고 한 장의 명단을 꺼냅니다. 대동중학교 19회 졸업생 명단 마이너스 추적 대상. 장미자 마이너스 강남 부동산 대표, 투기 의혹 윤상철 마이너스 건설회사 사장, 불법 하도급 의혹. 박혜진 마이너스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 사기 의혹 김영수 마이너스 수입업체 대표, 관세 포탈 의혹. 너희들 정말 잘 살았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협력자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희 씨, 준비는 다 됐나요? 네. 3년 동안 모은 증거들 모두 정리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는 작전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4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정희는 교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자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서정희, 너 우리가 하는 말 들었지? 뭘 말하는 거예요? 정희는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미자 아버지가 학교 급식업체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말이죠. 너 입 다물고 있어.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너 죽어. 장미자는 정희의 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혀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때부터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약한 사람은 평생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현관 앞에서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도착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대동중학교 제19회 졸업생 동창의 초대장. 정희는 봉투를 뜯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초대장을 읽어보니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토요일 오후 7시. 정희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무대입니다. 정희는 서재로 돌아가 책장 뒤 비밀 캐비닛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번쩍이는 금속 물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수갑. 이제 곧 쓸 일이 생기겠네. 정희는 수갑을 만져보며 중얼거립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그날 밤 정희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합니다. 국가정보원 수사요원 서정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표정도 당당합니다. 45년 전 교실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마지막 확인 전화를 합니다. 내일부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오후 7시 그랜드 호텔 루비올. 준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의 요원 이상. 전화를 끊은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미자야, 윤상철아, 박혜진아, 김영수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을 때 설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 정희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 밤이 깊어가지만 정의는 잠들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증거자료 최종 점검, 협력자들과의 작전 회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 잡아넣을 완벽한 계획. 드디어 그날이 왔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토요일 오후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루비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어머, 미자야. 루이비퉁 신상이네. 혜진아, 너도 에르메스 백 멋있다. 얼마야? 장미자는 오늘의 주최자답게 밍크 코트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치고 있습니다. 마치 재벌가 부인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죠. 여러분, 45년 만이에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장미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미자야, 강남 빌딩 몇 채나 있다며? 부럽다. 상철아, 너도 분당 아파트 단지 몇 개 지었다고? 대박. 윤상철과 박혜진, 김영수까지 모두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서로의 부를 자랑합니다. 대화는 온통 몇십억, 몇백억 이야기뿐입니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빨간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작은 클러치백 하나만 든 단정한 차림. 서정희입니다. 저기 설마 정의? 박혜진이 정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정말 정이네. 와, 예전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쏠립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정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우면서도 정중한 인사입니다. 장미자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먼저 나섭니다. 어머, 정의야. 많이 달라졌네. 그런데 너 지금 뭐 해? 결혼했어?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혼자 살고요. 아, 봉사활동? 김영수가 비웃듯 중얼거립니다. 마치 역시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반응입니다. 연애가 시작되자 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들립니다. 정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맞아, 아직도 조용하고. 나이 들면 성격 좀 펴지지 않나? 박혜진이 정희가 들리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정희는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정희야,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지 그래?
봉사활동만 해서는 돈 안 되잖아. 장미자가 마치 충고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투자 같은 거 해봐. 내가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줄게. 물론 수수료는 받지만. 부동산도 좋아. 미자가 내부 정보 많이 알거든. 동창들이 정의를 동정하듯 이야기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술이 돌자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다 머리 쓴 거지. 맞아. 정직하게만 살면 못해. 융통성이 있어야지. 장미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미자야, 그 강남 재개발 정보는 어디서 났어? 내 남편이 구청 간부랑 친해서 미리 알려주더라고. 대박? 그럼 완전 로또였네? 그럼 땅값이 몇 배로 뛰었으니까. 정희는 클러치백 속 작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상철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약 많이 따냈어? 당연히 뒷돈이지. 안 주면 누가 일감 줘? 하하. 윤상철이 술에 취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영수, 너도 수입업으로 대박 났잖아. 관세 비싼데 어떻게 해? 그런 건 방법이 있지. 서류만 잘 조작하면 돼. 하하. 김영수 역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그때 장미자가 갑자기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정희야, 기억나? 중학교 때 너 맨날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 먹던 거? 하하. 맞다. 우리가 괴롭혀도 맨날 미안해요만 하더네. 동창들이 웃으며 정희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들춰냅니다. 정희의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때 우리가 좀 심했나? 미안하다, 정희야.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지. 장미자가 가식적으로 사과하지만 전혀 진심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희가 예전과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역시 정희는 착해. 그래서 만만했던 거야. 하하. 박혜진이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미자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동창들이 정희를 바라보는 순간 정희는 손에 든 와인을 장미자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뭐야? 장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섭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정희는 클러치백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번쩍이는 수갑과 공무집행증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수사의원 서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목소리가 아닙니다. 너희 회사들 아직도 불법 거래하고 있지? 오늘부로 모두 체포한다. 동창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미쳤어? 정희, 너 도대체 뭐야? 장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정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정의가 아니고 정의야. 연회장 문이 잠기고 양쪽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정의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문이 왜 안 열려? 김영수가 황급히 출입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해. 비상구도 막혔어. 윤상철이 반대편 문을 확인하며 당황해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밀폐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양쪽 벽면에서 비밀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무전기를 차고 있는 전문 요원들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장미자가 와인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침묵한 채 동창들을 포위했습니다. 정희는 클러치백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무전기였습니다. 루비올 작전 개시 대상자 전원 포위 완료. 알겠습니다. 정의 요원 체포 영장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정의가 갑자기 수사요원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수갑을 꺼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자 씨, 당신은 지난 5년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구청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했죠. 장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상철 씨, 당신은 건설업체 운영하면서 부실 시공과 뒷돈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부실 시공 사건 기억나시죠? 윤상철이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쳤습니다. 박혜진 씨, 당신의 사모펀드는 가짜입니다. 투자자들 돈을 가로채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박혜진이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김영수 씨, 수입업체 운영하면서 관세를 속이고 밀수까지 했습니다. 세관 직원 매수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김영수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클러치백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여러분의 모든 범죄 기록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뇌물수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동창들이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정의가 언제부터 이런 증거들을 수집했던 걸까요?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 장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의는 공무집행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협력수사요원이라고 했습니다. 707특임단 소속입니다. 707특임단?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7특임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윤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장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중학교 때 기억나요? 제가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 말이에요. 미자, 아버지가 학교 급식업체에서 돈을 빼돌린다고 했을 때 장미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를 협박했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죽인다고. 정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약한 사람은 평생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정의는 수갑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동창들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요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호텔 전체가 이미 우리 통제하에 있습니다. 정의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1차 체포 시작하세요.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자가 제일 먼저 붙잡혔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정의, 너 미쳤어. 장미자가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은 전문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미자 씨,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상철도 도망치려 했지만 금세 붙잡혔습니다. 윤상철 씨, 건설업 관련 뇌물 수수와 부실 시공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혜진은 정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의야, 제발.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정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김영수가 마지막으로 정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의야, 우리 친구잖아. 중학교 동창이잖아. 정의는 김영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구요?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친구라고요? 정의는 마지막 수갑을 김영수에게 채우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관세 포탈과 밀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동창들이 수갑을 찬 채 요원들에게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자가 마지막으로 정의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의야, 너도 결국 우리와 똑같아. 복수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잖아.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장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정희는 클러치백을 정리하며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원들이 동창들을 모두 연행한 후 연회장에는 정희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요원, 1차 체포 작전 성공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 넘겨드릴게요. 정희는 무전기를 끄고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4개의 조사실에서는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자 씨, 이 은행 거래 내역 좀 설명해 보시죠. 1번 조사실에서 검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미자의 모든 부동산 거래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장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비밀 계좌까지 모두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실에서는 윤상철이 건설 현장 사진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부실 시공 사진들 보세요. 철근 간격도 엉성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이네요. 아니에요. 그건 하청업체가... 하청업체요? 여기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가 녹음기를 틀자 윤상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제비 좀 줄여. 어차피 몇 년 후에나 문제 생길 텐데 뭘. 윤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번 조사실에서는 박혜진이 자신의 사모펀드 자료를 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명단이 가짜네요. 이 사람들 중 절반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들이고요. 제가 언제 그런... 여기 박혜진 씨가 직접 작성한 가짜 투자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필체 감정까지 완료됐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박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4번 조사실의 김영수는 관세청에서 온 관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이 컨테이너 내용물이 전자제품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술과 담배였죠? 그건 실수였어요. 직원이 잘못. 실수가 50번이나 반복되나요? 여기 세관 직원과 통화한 녹음까지 있습니다. 김영수의 변명은 계속 막혔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는 검찰청 별관에서 담당 검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요원,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 자료는 처음 봐요. 검사가 감탄하며 정희가 준비한 파일들을 훑어봤습니다. 각종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녹음 파일, 사진 자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것들입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3년이요? 그럼 언제부터 이들을 의심하셨던 건가요? 검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년 전 정희는 우연히 신문에서 장미자의 기사를 봤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로 대박난 주부라는 제목이었죠. 사진 속 장미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주부가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정희는 그때부터 장미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재개발 정보와 비교해보니 모든 매입 시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제보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있다고요. 국정원에서는 정희의 제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협력 수사요원으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희 씨의 특수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동창이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국정원 담당관이 설명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희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윤상철의 건설회사는 공개 입찰 정보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매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뒷돈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희는 윤상철의 회사 주변에서 몇 달간 잠복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뇌물 전달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박혜진의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의심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일정했어요. 실제 투자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정희는 박혜진의 펀드 투자자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가짜 인물들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김영수의 밀수는 세관 통계를 분석해서 발견했습니다. 신고 품목과 실제 반입 품목이 달랐어요. 관세 차이가 너무 컸죠. 정희는 김영수의 창고까지 잠입해서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이네요. 검사가 감탄했습니다. 집념이라기보다는 의무였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검찰청장님. 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검사가 전화를 끊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요원, 이 사건이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전국적인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창회를 이용한 전국적인 사기 카르텔일 수 있어요. 이들이 다른 지역 동창들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파헤친 것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희 요원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사실에서는 여전히 4명의 동창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더 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내가 무너지기만을 원했지만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날을 위해 살아왔어. 정희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째 조사가 계속되던 날 정희는 검찰청 면회실에서 장미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장미자의 모습은 사흘 전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장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제발. 장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교도관이 놀라서 일으키려 했지만 정희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장미자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땐 그냥 우리가 철이 없었어. 어린애들이었잖아. 그때 일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정희는 조용히 장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45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미자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날 살렸어야지.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늦었어. 정희야, 우리 친구였잖아. 같은 반 동창이었잖아. 장미자가 더욱 절규했습니다. 친구요? 정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섰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나요? 친구가 친구의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신발에 물을 붓나요? 정희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저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만만한 장난감이었을 뿐이죠. 장미자가 더욱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어. 하지만 정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렸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더 큰 나쁜 짓을 한 거네요. 정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장미자가 정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제발. 내 딸이 시집 가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당신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정희가 장미자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생각은 안 하고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의일까, 복수일까? 정의는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45년 전의 상처가 지금의 자신을 너무 차갑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정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의 요원, 큰일 났어요. 국정원 담당관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론에 유출됐어요. 당신 이름이 기사에 났어요. 정희는 급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왕따 피해자에서 707특임단 요원으로 서정희 씨의 놀라운 반전. 기사에는 정희의 사진과 함께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창회에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누군가 몰래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가요? 정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호텔 직원 중 누군가가. 담당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영화 같다. 왕따당한 애가 특임대 요원이 돼서 복수하다니. 정의의 여신이다. 진짜 통쾌하다. 대부분 정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었지만 정의는 불안했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정희가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둬. 내 가족부터 다칠 거야.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뒷면에는 더 구체적인 협박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내 조카가 다니는 학교도 안다. 하루 더 버티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정희는 급히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이모, 학원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혼자야?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 가면 전화해줘. 전화를 끊은 정희는 즉시 국정원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보안팀을 파견하겠어요. 1시간 후 정희의 집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조카 수진의 학교와 집 주변에도 보안 요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담당관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 요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이제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조직폭력배가 연관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폭력배요? 네, 장미자 등의 사업과 연결된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희 요원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어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제 와서 협박한다고 물러설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건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담당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이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더더욱 잡아야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들의 범죄는 영원히 묻혀버려요. 저 때문에 피해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던 것도 잠시, 이제는 더 큰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제 정말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협박 편지를 받은 지 이틀째 정희는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V 뉴스는 연일 정의의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왕따 피해자에서 국정원 특임단 요원이 된 서정희 씨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에서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시니어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학창시절 왕따였는데 너무 속 시원하다. 60살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우리 세대의 자랑이다. 정희 씨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야. 정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응원의 목소리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당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희 요원,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어서요. 담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정희 요원의 직접 출석을 요청했어요. 제가요? 정희가 놀랐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희 요원의 육성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협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안전가옥에 숨어 있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예전의 자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가겠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자회견에 나가겠어요. 담당관이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상대는 조직폭력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4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고 싶어요.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지만 정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 협력수사요원 서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정희 요원님,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정희의 솔직한 답변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희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당한 왕따는 개인적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경제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회적 범죄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이자 수사자로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진정성이 모든 이에게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약한 사람이 당하기만 하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정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예전처럼 숨지는 않을 거예요. 정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협박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중학생 서정희가 아닙니다. 정의의 말에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처럼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온라인은 정의의 말로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게 진정한 용기지. 60대에 이런 각오를 가지다니 존경스럽다.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인데 정말 대단해. 정희 씨 응원합니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정의를 진정한 복수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을 넘어서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정희의 핸드폰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각오는 했겠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희는 전화를 받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그날 밤 정희는 안전가옥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 전 교실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싸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담당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 요원 대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제보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제보요? 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될 것 같아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담당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장미자가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조직에 대해서요.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나선 것이 결국 더 큰 정의를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았네요. 정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했던 과거를 정의롭게 해결해가는 정의의 모습은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깊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미자의 자백이 시작된 지 이틀째 수사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규모예요. 담당 검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장미자의 증언에 따르면 전국 17개 도시에 동창회 사기 조직이 있고 이들을 총괄하는 보스가 따로 있다고 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스요? 네, 코드명 선생님이라고 부른답니다. 모든 동창회 사기 조직에 범죄 방법을 가르치고 수익을 가져가는 인물이에요. 검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선생님이 정희 요원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동중학교 19회 졸업생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세요. 녹음도 같이 해주시고요. 검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오랜만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모르겠어? 나야, 김철수. 너 기억하지? 중학교 때 너한테 맞서보라고 했던 애.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김철수 같은 반에서 유일하게 정희에게 친절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철수야? 맞아. 그런데 정희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사업이 엉망이 됐어. 사업?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나야, 전국 동창회 사기 조직의 총책임자 말이야. 정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김철수가 모든 악의 배우였다니요. 놀랐지? 그때 너한테 맞서보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김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약한 애들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 테스트해 본 거야.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맞섰다면 내 계획도 바뀌었을 텐데 넌 끝까지 당하기만 했잖아. 철수야, 너 왜 이런 짓을? 왜? 돈 때문이지.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이렇게 돈이 되는 줄 몰랐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웅 노릇하네. 정희야, 넌 여전히 그때 그 약한 애야.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예전 그 정의인 줄? 아니야. 김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나 잡아봐. 나 지금 인천공항이야. 2시간 후면 태국으로 떠나. 뭐라고? 거기서 몇 년 놀다가 다른 나라로 갈 거야. 돈은 충분히 모았거든. 김철수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줘봐. 넌 평생 지는 역할이었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즉시 담당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공항 보안팀에 긴급 연락하겠어요. 수사팀은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1시간 후 인천공항 출국장. 김철수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 루이비퉁 캐리어까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태국 방콕행 TG661편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결국 못 오는구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철수 씨,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가 돌아보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한 자세,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김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정말 왔네? 하하.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정희는 천천히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 하하. 김철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나를? 정희야, 넌 아직도 그때 그 애야. 무력하고 약한. 순간 정희가 김철수의 손목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으악, 뭐야? 김철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김철수를 포위했습니다. 김철수 씨, 전국 동창회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희가 공무집행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고지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이럴 리가 없어. 정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갑은 원래 너희 몫이었어. 김철수가 발버둥쳤습니다. 아니야. 넌 약한 애였어. 맨날 당하기만 하던. 맞아요. 정희가 인정했습니다. 난 그냥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에요. 김철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웃는구나. 내가 수갑 찰 줄 알았는데. 정희는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날 너희는 내 이름조차 기억 못했지. 김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김철수가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공항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정희가 승리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45년 만에 진짜 마지막 적을 잡았습니다. 담당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 요원,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전국 조직이 모두 붕괴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훈장도 받으실 거고 책도 나올 거고. 하지만 정희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희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빛났습니다. 김철수 체포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 동창회 사기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피해자들은 손해를 배상받았습니다. 정희는 국민 영웅이 되었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한 일상을 택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분당 주민센터에 정의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정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네, 오늘 상담 예약이 많아서요. 정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는 벌써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행정 업무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70대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자하면 매달 큰 돈을 준다고 해서 전 재산을 맡겼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인가요? 투자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정원 협력수사요원 서정희입니다. 네, 그 서정희 맞아요. 상대방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즉시 조사 들어가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박할머니에게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사 들어간다고 해요. 곧 해결될 거예요. 박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사기꾼 잡는 정희 선생님에서 정희의 수호자 정혜 선생님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오후에는 분당구청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주도해서 만든 시니어 정의봉사단 첫 번째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가 20여 명의 시니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인생 경험과 지혜로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보자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줄 몰랐어요. 박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순자 할머니도 동참했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구석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희는 감격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활동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정희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월요일에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화요일에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왕따 피해 상담, 수요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사회의 짐이 아니라 당당한 정의의 일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희는 혼자 청소년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2학년 김민지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였죠. 민지야, 어서 와. 정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때? 좀 나아졌어? 민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전해요. 애들이 제 도시락에 또 장난쳤어요. 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45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민지야, 선생님이 중학교 때 이야기해 줄까? 정희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도 왕따였어. 너처럼 도시락도 빼앗기고 신발에 물도 부어지고.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학교 가기 싫었고 죽고 싶기도 했어. 정희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민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참았어. 오래오래 참았지. 그리고 준비했어. 정희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너는 선생님처럼 오래 참지 마. 지금 당장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하지만 어른들은 안 믿어줘요. 그럼 선생님이 믿어줄게. 그리고 도와줄게. 정희의 말에 민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났습니다. 정말요? 응. 선생님이 보장해줄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처럼 복수 계획이 아니라 오늘 도운 사람들과 내일 도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며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상담 예약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희는 동네의 자랑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이름을 찾았구나. 45년 전 교실에서는 이름 없는 왕따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정의의 수호자 서정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명찰을 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07협력 특임 수사관 겸 시니어 정의봉사단 단장 서정희. 정희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학생이었던 나는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정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정희의 당당한 목소리에 가해 학생들이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괜찮니? 정희가 피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정희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서정희,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